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1.2조 달러 규모의 인플라 투자 법안이 상원 표결에 나섰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표결 통과에 실패했고요. 다음 주 초까지 다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원유 재고가 9주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WTI 유가는 전일 대비 4.6% 상승한 배럴당 70.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41만 9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장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숙장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21시 30분에 ECB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통화 정책 회의예요. 오늘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포인트 하나 찝어 드릴 거예요. 이제 추후에 이게 어떻게 장세가 드러나는지 결과치가 나오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강도가 어디로 방향을 틀지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전일 상승분을 또 크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나스닥 관련해서 사실 이제 보수적인 관망 모멘텀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점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해왕님과 함께합니다. 22 발표에 대해서 또 추후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더 많이 주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지금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 회복 낙관론에 위험 자산 선호도가 상승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며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 증가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로 FX는 ECB 기준금리 0%를 현행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도달 시까지 유지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살펴봤는데요. 일단 나스닥 관련 외신 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먼저 보면요. Biden pushes ahead on infrastructure plan after GOP blocks vote라는 제목입니다. 바이든은 GOP가 투표를 거부한 후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신시내티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경제 의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다짐을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수요일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투표해서 1조 달러 규모의 청사진을 부결시킨 이후 인프라 제한의 운명이 불투명해진 와중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2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단체는 투표 후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또 월요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관련해서 Biden expressed confidence in the outcome at the deal on infrastructure, saying yes, we will.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플라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맞선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관련 시세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0.36% 상승한 14,8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들고 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네, 관망으로 줄여주셨어요, 마스터님. 네, 오늘은 오늘 어떤 하루 일이죠? 쉬죠. 네, 오늘 하루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채널링을 그렸죠. 두 가지 채널링을 그렸는데 뭐 지금 단가에 대한 고점 도달 위치값이 가능성이 놓이는 게 오늘 당일입니다. 오늘 당일 위치값이 놓이는 게 14,000 이제 900 레벨링이에요. 저항력이 좀 부딪히는 게 세게. 지금 여러분들 이 보라색 채널링을 보시면은 위치값이 이제 고점 레벨링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에 조금 타이트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랠리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 타점에서 강조를 드렸죠. 여기 타점에서. 자, 전일 저희 방송하는 시간 이 구간이었죠. 매수 랠리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드렸지만은 지금은 부담이 되죠, 이 자리는. 그러니까 저항력을 한번 부딪히고 나서 한번 지지를 다시 한번 받고 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집중하는 것보다 한번 이제 조정 모멘텀이 드러나는 걸 확인하고 내일 다시 매수세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특별한 시황은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앵커님께서 바이든 정부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갈등 이야기는 했지만은 지금 축소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축소에 대해서 드러냈지만은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연초 그리고 조지아주 결정된 다음부터 이제 2분기 때 이제 슈퍼 부양책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4조 네. 달러. 근데 그게 축소된 거잖아요. 그쵸. 합의를 빨리 본다고. 근데 또 이제 부결됐네요. 근데 이게 10월 전에는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10월 네. 전에는. 근데 저는 무난하게 합의는 볼 것 같아요. 사실 무난하게. 왜냐면은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바이든이 사실 그것도 있고 성향이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밀어붙이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축소안을 진행을 한다는 거는 국채에 대한 발행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국채와 또 관련돼서 그런 주장을 그죠. 보인 거군요. 사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조금 우려하는 게 미 정부의 어떤 현행 체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있는 거라고 항상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해지하려고 세금을 또 걷어들이는 경향도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근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성향상 이거를 이제 합의를 피해간다 이 부분보다는 축소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 거고, 저는 무난하게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사실 인프라 정책으로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에는 사실 이제 실업수당으로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반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민들과 이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형태로 헬리콥터 머니식으로 뿌리는 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의 영향력을 굉장히 가미했지만은 인프라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예요. 법률을 통해서 어떤 투자 설비를 더 촉진을 시키겠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취지인데 이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다분히 적다고 생각해요. 재정 정책 안에서도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고, 그리고 금액도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장기간 모멘텀이잖아요. 앞으로 뭐 1조 달러든 4조 달러든 이 형태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미증시를 단기적으로 1년 동안 연준이 뿌린 금액이 4천조 가량 되잖아요. 엄청 그죠? 많죠. 엄청 많죠. 네. 근데 인프라 정책은 앞으로 5년, 10년에 걸려서 이제 2조 달러, 3조 달러 이 얘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영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단기적인 모멘텀만 형성할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증시가 한번 낙폭을 들어갈 가능성이 어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앞으로 한 이제 1개월 이후 장세를 좀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이 포커스고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반으로 고점 갱신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트레이딩이 전일 상승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대한 조정 모멘텀을 겪고 내일 다시 매수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 지금 당장보다 손익비 구성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지금 14,900에 대한 오늘 고점 저항력이 확실히 부딪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네. 좀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전전일 상승분이 너무 심해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 네, 그럼 오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은 그렇게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은 거죠? 네, 이 부분보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한 거는 네. 아직 이제 8월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주별로 개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거를 하고 있죠. 실업수당에 대해서 이제 중지를 네, 아주 시작하죠. 단호하게. 그게 네. 8월부터 시작이에요. 네, 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주별로 다릅니다. 네, 그러면 아직 시장 반영이 안 됐다는 결과겠죠, 사실.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인 모멘텀 오늘 데일리로 짧게 끊어가는 거는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레벨링이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 있다. 전일같이 매수장으로 쭉쭉쭉쭉쭉 가는 장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고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위험해요, 좀.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수익성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면은 조만간 유로를 한번 이제는 준비를 슬슬 해야 된다. 아, 네, 유로요. 네, 유로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돌입될 겁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중앙은행 발표가 이어진다면은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ECB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어요.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제가 오늘 유가까지 빠르게 마치고 유로 네.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알겠습니다. 레벨링이 위험하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채널 추이가 이렇게 그려질 때 매수에 대한 진폭으로 붙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매수에 대한 진폭으로.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렸죠. 일목균형표에 대한 돌파력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인 매수력으로 접근 가능성이 시사되는 부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는 고점 인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조금 쉬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조정 모멘텀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해왕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5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인 관련 외신 또 준비해봤는데요.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 Oil extends gain despite rise in U.S. inventories라는 제목입니다. 해석해보면요, 미국 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상승을 확대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지난주 미국 석유 원유 재고 증가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수요 전망 약세에도 불구하고 위험 선호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수요일 유가는 전거래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죠. 이제 전문가들은 원유는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증가하면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이번 지지는 지난 몇 번의 오펙 회의에서 발표된 하락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오펙 플러스 국가 간의 증산 합의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예측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4분기에는 33만의 추가 수요가 복구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북반구에 더 추운 날씨가 시작되고 이제 여행 성수기가 다가옴으로써 2019년도에 정상화된 기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 마스터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5일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은 현재 0.4% 상승한 70.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또다시 관망을 겨주셨어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 실망하실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어떤 이유에서 관망이 들어주신 거죠? 이거 뭐 같습니다. 사실 네, 차트적으로는 같은 해석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유가가 오늘 당일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일 고점. 아, 오늘 고점이 이미 나온 거군요. 당일 고점. 네.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가능성. 자, 지금 차트에 대한 채널링을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자, 보시면은 자, 이 상단에 대한 파동력이 저항력을 부딪힌 게 다 나왔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네. 이 단가는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눌림폭에 대한 어떤 조정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오펙 회의가 있고 플러스 합의를 된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유가에 대한 오펙에 대한 이슈는 다 사그라졌고 네.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죠. 최근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 회복은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상승분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차트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자, 오늘 당일 파동에 대한 이 부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파동값이 변경이 될 거예요. 파동값이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 저항력과 지지력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69달러로 열려요. 69달러 재매수 포인트. 69달러요. 69달러 매수 포인트. 네. 다시 한번. 이 조정력이 내리는 자리고 이런 장에서 많이 당해요. 이런 장에서. 아, 조심해야 되는 장이네요. 조심해야 오늘은. 되는 장이죠. 지금 60분봉 내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최근 상승분, 이제 상승분이 굉장히 V자로 들어갔잖아요. 네. V자로 들어갔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력이 더 일으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저는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갱신 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다만 어디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다시 보냐 이게 네. 집중 요소죠. 오펙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네. 소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해야 되고 유가에 대한 앞으로 랠리가 오늘 기사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자,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유가에 관해서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6개월간 매수 기회 온다. 6개월간이요. 생각보다 긴데요. 생각보다 길죠. 자, 일단은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오펙에 대한 시황은 없어졌다. 네. 오펙에 대한 시황은 없어졌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요 회복이 원활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외신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됐는지 좀 집중만 하게 된다면은 네. 오펙에 대한 변수는 사라졌으니 앞으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회복되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고 공급은 어차피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제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으로 집중을 해보자. 근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완화했다는 건 공급량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 양이 너무 미비해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양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사실 80달러까지는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80달러. 네. 저유가 시대가 열렸던 거는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셰일, 그죠? 셰일 공급량이 확대되고 어떻게 보면 저유가에 대한 시대가 굉장히 열렸었는데 미국 쪽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건 뭐라고 했죠? 친환경 정책, 네. ESG 규제. 거기 그래서 이제 좀 환경이 제한이 들어가죠. 있을 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투자 설비를 못하는 국면이에요. 네. 시추를 딱 꽂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규제가 네. 심하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죠. 아, 마진이. 근데 그게 탄소 중립에 대한 형태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네. 셰일에 대한 공급량을 앞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많지만은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가 앞으로 전망이 우세해요.
미국 쪽에서 너무 규제가 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제 중동 쪽이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80%면은 거의 엄청난 비중이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네. 이제 많이 남았겠지만은 유가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전망이 열리는 거고. 저 차도 이제 전기. 그럼 제일 힘든 국가는 중동이에요. 사실 네. 미국은 내다보는 거죠. 어차피 유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축소될 거야. 그럼 중동이 네.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80% 차지한다고 한들 미국한테 지는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그게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5년이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맞선님? 5년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빠른데 어떻게 보면 좀 길어요. 오. 네, 어떻게 보면 좀 긴데 네. 제가 재밌는 얘기하자면 미국이 여태까지 보면 지는 싸움은 안 해요. 지는 싸움은 안 해요. 네. 확실히. 미국이 ESG 규제하고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는 추후에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중동은 말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힘들 거예요. 중동 쪽이. 왜냐하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를 수요하는 상황이 점차 앞으로 시대 패러다임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왜 유가가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 회복 국면이잖아요. 기름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회복 국면이 공장도 돌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상업군에 대한 인프라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 맞물려서 유가가 상승을 랠리 포인트를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다만 공급은 못 늘리고 있고 탄소 중립 2050, 2050년까지 목표치를 성립하려면 지금부터 줄여 나가야 돼요.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네. 공급량을 줄여 나가야지 그 목표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유가 당분간은 이 이론이 시황이랑은 맞아 떨어지죠. 6개월 단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멘텀이 너무 길긴 한데 근데 유가는 살짝 그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왜냐면은 우리가 유가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변수가 항상 작용하잖아요. 사우디 사태, 그죠? 그리고 오펙 간의 갈등, 그죠? 이런 갈등이 항상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만 지금은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더 오펙에 대한 변수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오늘 차트는 간단해요. 오늘 차트는 이게 끝입니다. 채널 다 나왔네. 지금은 고점에 대한 포인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내일 지지를 한번 다시 보고 나스닥과 같이 다시 한번 매수세를 노려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지지 받고 그 다음부터 일목균형표 상단 내에서 재매수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집중을 하시면은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향후 6개월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정리도 해주셨고요. 내일 지지를 받아 매수를 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회왕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 시세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02% 빠진 1,80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맞선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틀어주세요.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맞선님. 네, 이거는 골드는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영향과 이제 국채에 대한 영향 동시에 봐야 되는데 자, 이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할게요. 골드가 앞으로 이 구간에서 한 1개월 동안 맴돌고 나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 골드는 최근 트레이딩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제 장기적인 관점이란 달러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골드는
매도에 대한 계단식 배열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계단식 배열로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이지만 네. 추세적인 모멘텀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1번 국채 금리가 고평가돼 있다. 국채 가격이 네. 고평가돼 있다. 국채 금리가 저평가돼 있다. 최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국채 가격이. 네. 그러면은 금값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면서도 네. 달러가 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아, 달러에 대한 내용. 자, 오늘 22 통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매도를 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1800 이제 30 랠리에서 장기성으로 매도를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1830 레벨. 지금 아직 300T 위에 있죠. 이 구간을 오히려 좀 더 보는 게 나아요. 지금은 여기는 흔드는 장이기 때문에 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지금 적용이 좀 안 돼요. 골드가. 그럼 워낙 흔드는 자리값을 구간이기 어떻게 때문에. 주신 거죠? 자, 1830 보시고요. 장기성으로 1840포인트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아요. 네. 예, 100T 구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유리합니다. 매매가 이 부분만 포인트 보도록 하고 여러분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달러는 여러분 단순히 화폐일 뿐입니다. 성향이 왜냐면은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시장이 위험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수요도가 몰리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한정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은 없는데 그죠? 공급은 제한적인데 이러한 상품에 대한 성질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달러는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발생한 다음부터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찍어내잖아요. 그죠? 위험하면 찍어내는 게 달러예요. 그래서 이 말이 도는 거예요. 지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폐가 아니다 이런 말도 돌아요. 지폐는 단순 종이 조각일 뿐이야. 이런 말이 돕니다. 그건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이제 투자에 대한 달러에 대한 강세가 드러났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금, 국채 그리고 엔화 이렇게 매도 랠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달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달러를 그 부분을 한번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잠깐 전환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골드가 하락하는 측면에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달러가 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 점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네. 차트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포인트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나왔어요, 사실. 아, 네. 지금 아니에요, 매매는. 자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네. 이거 한번 좀 집중을 해볼게요. 해당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마스님? 지금 저항이 하나 드러났는데 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 돌파가 드러났을 때 달러 못 막습니다 이제. 자 여기 포인트예요. 자 지금 여기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자리 보이시죠? 네. 이거 밀리면요 원에 갑니다 이제. 몇 포인트죠? 지금 포인트 고점에 대한 달러 지수입니다, 여러분. 아, 달러 네. 지수. 여러분 달러 지수예요. 자, 포인트만 보게 된다면은 자, 93.30에 지금 저항을 버티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미국 중앙은행하고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시황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 차트를 한번 봐보죠. 그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22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달러가 왜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달러가 앞으로 향후 올해 하반기예요. 하반기. 지금도 하반기죠.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달러가 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면 유로가 되겠죠. 올해 말은. 하반기. 유로요. 네. 하반기 때는 유로 매도가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왜냐면 달러랑 반대되는 흐름을 그렇죠. 보니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달러와 유로에 대한 흐름은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네. 자, 일전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많이 꺼냈는데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미국 테이퍼링, 여기는 유럽 테이퍼링. 결국은 달러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비교 성향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2014년도에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했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뭐예요? 채권 매입 축소인데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건 뭐냐?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앞으로 덜 찍어내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달러를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 매입하는 규모가 1200억 달러잖아요. 원화로 따졌을 때 거의 이제 130조 규모를 매달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미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130조 규모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매달. 자, 근데 추구 전략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했을 때 130조에서 110조 달러로 줄어들어요. 그럼 시장이 뭐예요? 공급량이 줄어든다. 달러가 이렇게 판단 드는 거예요. 자, 달러가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네. 상승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2013년도, 14년도 일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반대로 2017년도엔 유럽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네? 그럼 유로가 오르겠죠, 그때는.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양적 완화를 펼치기 시작을 하죠. 네. 상황이. 근데 양적 완화는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상황은 다르다 이거예요. 네.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나라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CB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거고 너무 네. 당연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번외였죠. 인플레 목표치 수정이 일어났어요. 오, 무슨 뜻일까요? 물가 목표에 대한 수정이 좀 들어갔다. 물가 목표에 대한 수정이. 그렇네요. 자, 한번 여러분 시청자분들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물가 목표에 대한 수정이 들어갔다는 건 어떤 해석일까? 이게 왜냐면은 하나 힌트가 있죠. 작년에 미국이 했었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 그렇죠. 그럼 뭐 목표를 수정해야지. 왜냐? 나는 돈을 더 풀 거니까. 네. 이거예요. 아, 시기를 좀 늦추겠다. 그냥 양적 완화는 더 네. 지속해야 된다는 강경한 정책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를 줄일 수는 없어. 우리 유럽은. 우리는 지금 독일도 안 좋아요. 네. 상황이.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채 금리가 그만큼 안 좋은 건데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는 ECB는 앞으로 돈을 푼다는 개념. 미국은 이제 돈을 덜 풀겠다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고. 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에 대한 긴축 정책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통화 정책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왜냐? 너무 뻔한 얘기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유럽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자, 그러면은 유로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물가가 최근 2%대를 도달을 했어요. 자, 목표치를 좀 더 올리자. 우리 하단 레벨링이었는데 지금 도달했으니까 상단으로 좀 올릴게. 왜? 우린 앞으로 돈을 더 풀 거니까.
우린 더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니까. 미국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작년에 이제 DLS 사태라고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로 갔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이 사실 이제 유럽의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제 해외 이제 수출 비중에서 이제 흑자 규제를 가지는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정말 이겁니다. 근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갔다는 건 뭐냐면은 독일 국채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독일 국채를 사들이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요? ECB가 사겠죠. 그죠? 네. ECB가. 워낙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ECB가 사들이고 있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붙어버리니까 독일 국채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만 내리면 돼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게 달러에 대한 방향을 가릅니다. 두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은 뭐예요? 야, 우리 이제 나가자. 돈 그만 풀자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시장 상황이고, 네. 유럽은 아직은 우리는 더 풀어야 돼. 정확하게 비교가 되죠. 표정으로서도 볼 수 있네요. 표정은 항상 심각하더라고요, 둘 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 어떻게 잡힐까? 네.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만 보게 된다면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거죠. 달러는 공급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유럽은 내년까지 이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확고해 보여요. 그럼 올해 하반기 달러는 강세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달러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일단 유럽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그죠. 있어서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 대응이 오히려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나은 거죠. 네, 나은 그렇네요. 거죠. 지금 내용 한번 보면은 자, 영국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파운드가 유로에 대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맞는 소리죠, 이것도.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영국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우리 미국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단어를. 미국이 유럽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네.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죠? 네.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는 앞으로 강세장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유로화는 이제 매도세의 본격적인 진입 기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과거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를 했을 때 달러가 원웨이 강세가 1년 동안 나타났고, 그죠? 유럽 쪽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1년 동안 유로가 원웨이 강세가 나타났고, 지금 미국이 한다네? 유로는 가만히 있고, 그럼 달러에 대한 원웨이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자리죠, 또. 이제 다 모든 게 맞닥뜨리면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죠? 네. 내용 굉장히 좀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 분석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기가 막히게도 지금 차트가 기가 막히게도 하단에 3파가 형성이 됐네요. 이게 무슨 네. 뜻이냐? 이 이제 달러가 올라갈 앞으로 일이 이걸 남았다. 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저점 포인트를. 지지선이 딱 생겼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이 여러분들 지금 가야 되는 게 어떤 방향성이 놓이냐면은, 자, 한 차례 눌림 조정 이후 강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미 3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일만 그렇죠. 남았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대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미국은 고용 회복과 어떤 이제 물가 회복으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이후 시장에 대한 안정화, GDP에 대한 회복량 이거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유럽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수치랑 일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어떤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거를 크게 틀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건가요? 그 시나리오가?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8월 잭슨 홀웨이. 네. 왜냐면은 다 시장이 8월에 할 거야 가능성이 제일 높아라고 보고 있어요. 파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끝까지 아니라고요. 끝까지 중앙은 아직 아니야. 근데 다 알고 있어. 너네도 알지? 이런 4월만 건데. 모르는. 네, 왜냐면 발언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97점 제가 일단 단기 올릴 수 있는 구간대가 이 97, 98 레벨링까지는 네.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아, 유로 매도에 대한 이런 장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축축축축축축 하면 올라가면서. 그죠? 네. 그러면은 시황과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나스닥 5일 이렇게 보지만 5일 이제 여러분들 70 레벨링이라 좀 부담스러워. 나스닥 너무 고점이야. 15,000. 네. 유로가 제일 나아요. 장기 트레이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거 관련해서 제가 무방인데 한 번 더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무방이 교육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일 이제 무방을 통해서 좀 설명드릴 거는 달러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 시사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실질금리에 대한 급등 가능성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실질금리에 대한 변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의 포인트가 이제 증시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언제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댓글에서 달러 인덱스 97에서 98까지 가면 증시도 조정법 좀 나오겠네요. 아니, 이런 안 말이 나와요. 있네요. 왜 달러랑 같이 비교하시면 힘들어요. 네. 네,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달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가 지금 영향을 제일 맞는 거는 제가 유동성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실질금리에 대한 포인트를 보지만은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명목금리에서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 빼면 실질금리가 나온다. 그렇죠. 이거고 네. 이거는 달러는 단순하게 이제 통화 정책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럼 별개로 봐야 하는 그죠. 그런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에 대한 변화율은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네. 사실상 증시는 지금 영향 요소가 많은 거죠. 미국 정부에 대한 국채 발행도 껴있고, 그죠? 중앙은행도 껴있고, 다 복합적인 영향 요소가 좀 다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변화율로 증시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판단에 대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거는 저는 분석은 힘들다고 봐요. 그 부분으로. 어려운 사실 이제 국면이죠.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제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잠시만요. 화면 좀 내릴게요. 93 레벨링에 대한 어떤 이탈이 드러날 시 차트가 이제 도드라지게 딱 나왔으니까 저항력이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원웨이 장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저항이 이탈될 시 93.165인데 정확히 이게 드러날 시 유로에 대한 본격적인 매도세가 드러날 것이다. 근데 우리 시기상 보면은 이제 8월 잭슨 홀웨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네요. 야,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2017년도에 네. 경험이 베이스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험이 베이스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는 어떤 트레이딩 원웨이장을 지켜봤었어요. 이거는 제가 수익을 냈습니다. 1년 동안. 자, 이거는 제가요, 트레이딩을 안 했고 이걸 경험을 토대로 유로에 대한 매수 수익은 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비교를 해볼게요.
또 왔네. 또 왔네. 반복되네요. 테이퍼링 또 왔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보이네요. 오늘 하시면서 네. 주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오늘 정말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미국이 테이퍼링, 유로가 테이퍼링. 이제 네. 또 미국 차례네.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럼 유로 자리값은 어떻게 짚어보실 수 있나요? 이제 저점 돌파가 들어가야죠. 사실상 저점 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로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유로 차트를 통해서 지금 매도가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자, 유로 차트 한번 보죠. 네. 자, 유로가 최근에 하락세가 굉장히 도드라지죠. 그렇죠. 네. 근데 추가 하락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앞으로 과정이. 네. 유로 FX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단에 대한 지지력이 돌파가 드러났을 시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장세가 드러나는데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반영이겠죠. 통화 정책이 딱 이제 개시가 되거나 우리 어제 얘기했죠. 고용 지표에 대한 딱 발표가 있을 시 그러면은 이제 유로에 대한 본격적인 매도 랠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6개월 동안. 저는 오일은 아까 뉴스가 6개월 네. 동안 상승세에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100% 강세는 확신할 이제 수는 없다. 네,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 유로는. 시청자분께서 해상 거래를 터야 하나요? 돈 벌 네. 기회인데 이렇게. 근데 이제 장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심해요. 여러분 장기 트레이딩. 단기보다는 네. 지금으로선 장기로. 장기 관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단타를 보더라도 유로 매도로 보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솔깃하네요. 네. 굉장히 유리한 측면인 거죠. 네. 재밌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차트를 보니까 음. 그 차트의 흐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앵커님께서 차트 흐름이 보인다고 하는데 시장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은 좀 다소 오래 했지만은 네. 시장에 대해서 나 이거 다 알아. 이런 분들 항상 손실 나요. 이제 뭐 이거 쉽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네. 그때가 위험한. 제일 위험할 때예요. 나 좀 제일 아는데 자만-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제일 된다는 자신할 거죠. 때 있잖아요. 시장 항상 변수가 발생하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포착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트레이딩을 못해요.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트레이딩을 못해요. 왜죠?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네. 뭐냐면은 여태까지 항상 맞춰왔거든. 네. 근데 이 금융이라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변수가 항상 발생하는 걸 고려 안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좀 좌절을 맛봐요. 좌절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어떤 리스크라든가 그런 네. 관리를 통하신 분들이. 자, 일단은 오늘 유로존 관련해서 통화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내일 무방을 통해서 유럽이 통화 정책이 앞으로 왜 오래 걸리는지 그 부분 사이클 한번 쫙 볼 거고 미국 사이클 한번 쫙 볼 거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강세 가능성이 왜 더 늘어지게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 들어갈 거고 미국 증시가 이제 조만간 한번 큰 조정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시면 무료 방송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겠죠. 맞선님께서 20위 발표에 함께 들여다보면서 유로 매도 전략이 유리함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더 많은 정보 공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해왕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